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 제 3단계 NCS 능력별 기출문제 해설 중 수리 능력 제 9번째 강의입니다. 9번째 강의 이제 경우수와 확률에 관한 문제예요. 자, 경우수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고기업체, 합의업체 그리고 순열 조합에 관한 게 있죠. 실제로 그런 문제는 바로 1단계에서 기본적인 건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들었다 가정하고 다음 기출문제를 볼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이제 이 내용이 좀 약하신 분은 이제 1단계에 가보면 10강과 11강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경우수와 그리고 확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고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이 강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겁니다. A씨는 주기적으로 그림의 종류와 위치를 바꾸고, 유리창의 커튼을 바꿔 거실 인테리어를 바꾸고자 한다. 거실의 구조와 현재 보유한 그림과 커튼의 수가 다음과 같을 때 가능한 인테리어는 모두 몇 가지인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지금 커튼은 3종, 그리고 그림은 7종이다. 거실 4면 중 한 면은 유리이므로 커튼을 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이제 창문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커튼을 다는 거고 이 세 군데 이제 그림을 단다는 얘기겠죠. 계속 읽어보면 거실 4면 중 3면은 콘크리트 벽으로 그림만 한 개씩 건다. 콘크리트 벽 3면은 서로 다른 그림을 건다. 그리고 같은 그림이라도 콘크리트 면이 바꿔 걸리면 인테리어는 바꾼 것으로 본다. 자,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우리가 이게 1, 2, 3 있다면 이거랑 또 여기가 1, 2, 3 있다면 이건 다른 걸 본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바로 그리고 요것이 커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순열이 아니라 직순열이라는 겁니다. 직순열. 그리고 이 커튼은 그와 별거로 그지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자, 그러니까 내용은 의외로 간단하죠. 이 면, 세 면을 7가지 그림으로 이거를 장식하는 방법. 이건 7개에서 3개를 꺼내서 배열시키는 바로 그지 순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본다면 실제로 이제 바로 GPT에서는 어떻게 풀었나 본다면 의외로 조합으로 구했습니다. 이 조합이 아니죠. 조합뿐만 아니라 여기서 콘크리트 면이 바꾸어 걸면 인테리어가 바꾼 것으로 본다. 이것은 순열이라는 겁니다. 조합은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 방법인데 그 말고 배열시키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이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풀이를 본다면 간단히 이제 풀이를 본다면 다음과 같죠. 최선의 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실 4면 중 한 면은 전체가 유리므로 커튼만 달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커튼만 달 수 있는 경우가 3가지라는 거죠. 3가지. 근데 이 경우 동시에 자, 4면 중 콘크리트 벽이 그림을 거는데 그것이 3면이 다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면이 바뀌면 인테리어도 바뀐 거로 보니까 이것은 7 퍼뮤테이션 3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7 퍼뮤테이션 3은 7개 중 3개를 뽑아서 배열시키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조합이 아니라 순열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조합과 순열의 차이는 여러분이 다시 바로 1단계 강의 10강과 11강을 한번 참고하세요. 그럼 바로 이것은 3 곱하기 7 퍼센트는 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하면 돼요. 자, 이걸 계산하면 5, 6, 30이 되는 거고 여기 7, 3, 21이 되기 때문에 요 계산하면 630까지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지 AI는 잘못 구했는데 조합과 순열의 차이, 조합과 순열의 가장 큰 차이는 뽑는 거로 끝나냐, 배열까지 하냐,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1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보면 회의에 부서별로 2명씩 모두 6명이 참석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하나의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는 직순이었다면 이것은 원순입니다. 원형으로 배열시킨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배열시킨 문제 먼저 기본적으로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유사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문제를 풀고 유사 문제를 보는데 유사 문제를 갖고 좀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실제 문제를 풀게요. 이 원순이라는 것은 원형으로 배열시키는 과정에서 순서가 없을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 2, 3, 4가 있고 똑같이 그 순서 없이 얘가 1, 2, 3, 4가 됐다면 시작과 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순열을 보는 똑같은 그제 경우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순열은 그렇지 않죠. 직순열은 1, 2, 3, 4, 2, 3, 4, 1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과 끝이었기 때문에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4개를 배열시킬 때는 이 4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자, 1, 2, 3, 4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경우 4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n개를 일렬로 배열시킬 때는 n 팩토리하죠. n 팩토리하면 우리가 n 계승으로 n, n-1 그리고 n-에서
3, 2, 1개까지 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다고 보고. 근데 이것은 원수는 n개마다, 그러니까 이것은 4개마다 똑같이 것이 반복되니까 n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n-1 팩토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수열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렵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뒤에 가서 어떤 문제 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중 사고력을 본다면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시키는 자리 배치 문제가 나거든요. 그때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석이 이제 6자석이 있는데 부모를 이렇게 마주보고 앉히는 방법 몇 가지냐? 부모를 마주보고 앉히는 몇 가지냐? 실제로 이걸 제가 대면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와. 이걸 한 가지로 보는 사람이 있고, 자리 바꾸니까 2가지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3가지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리 바꾸는 것까지 따지면 6가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원수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없이 배열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어디가 첫 번째 자리인지 두 번째 자리인지도 몰라. 그 말은 여기 자녀를 포함한 부모가 마주 앉았다. 여기 부모가 마주 앉았다면, 그럼 이것은 부모가 이렇게 한 칸씩 자리 바꿔서 옮기더라도 그 경우는 마주 앉았다는 점에서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모두 같은 경우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알았어요. 이렇게 물론 자릿수가 짝수야지 마주 앉겠죠. 자, 마주 앉는 경우는 바로 한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사고력,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에서 사고력 중에서도 배치하는 경우, 마주 앉는 경우는 바로 이제 고정된 경우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 말은 2개를 배열시키니까 2-1 팩토리아, 1 팩토리아죠. 그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마주하는 방법은 한 가지야. 근데 부모가 마주 앉았을 때, 그 다음에 4명의 가족 있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면 이 방법은 아까랑 다릅니다.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 이것은 똑같은 방법이라 했어. 근데 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 이것은 다른 방법이야. 왜냐하면 부모, 엄마, 아빠 옆에 앉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원순이 한번 적용됐다면 그 다음에 이 4명을 배열시키는 것은 직순이야. 원순이 적용됐기 때문에 한 번씩 회전되는 것은 다른 경우죠. 그래서 4명이 원순열이 아니라 직순열을 배열시키는 방법 4팩토리아예요. 그러니까 4팩토리아 이제 알다시피 4, 3, 2, 1이죠. 그래서 6, 4, 24, 24가지가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일단 원순열을 해결하는데, 그래서 다시 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이런 겁니다. 자, 2명씩 모두 6명이 참석했는데 같은 부서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죠.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세 부서가 있는 거죠. 부서별로. 그래서 2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2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원형의 이게 원탁에 배열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시켜야죠. 이렇게. 그럼 바로 이거 3조로 나눠야죠. 3조로 나눠서 배열시키는 겁니다. 3조로 나눠서 배열시키니까 이것은 3-1 팩토리가 되는가. 그리고 이때 모든 경우, 그 경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A조, B조, C조라면 A조가 자리 바꾼 방법이 동시에 발생하고, 그리고 각각 발생하죠. 그것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구하는 경우의 수인데, 자, 우리 이제 AI를 보니까 AI도 그렇게 풀고 잘 풀었어요. 자, 가끔가다 이렇게 잘 푸는 것도 있어야지. 바로 이것이 원순을 배열시키는 방법이고, 그래서 2가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2가지씩 곱하는 거죠. 그래서 경우수가 16가지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2번과 아까 이제 유사한 문제였습니다. 자, 3번째 문제입니다. 3번째 보면 이제 A, B, C, D 5명이 긴 테이블에 일렬로 앉으려고 한다. A와 B는 이웃하여 앉고 A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고 한다. 5명이 일렬로 앉는 방법의 경우수는 몇 가지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이거와 유사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제 제1단계 11강, 10강, 11강에 있었던 문제라는 건데, 자, 쌍둥이를 포함하여 5명이 일로 설 때 쌍둥이가 이웃하여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구했듯이 쌍둥이는 2명이기 때문에, 그지? 2명을 묶어. 그리고 나머지 3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쌍둥이를 묶고 이제 이 4개, 묶으니까 이제 4개가 되는 거고, 4명을 배열시키는 방법이 4팩토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쌍둥이가 자리 바꾼 방법 2가지가 있죠. 그래서 2가지를 곱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은 4, 3, 2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12에 8이기 때문에, 4이기 때문에 48가지가 되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우리 문제를 보면 이것이 한 단계 더 진행되는 거죠.
진행된 것은 A, B는 이웃하고 A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A, B를 묶죠. A를 묶은 다음에 B를 C인데, 자, C를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 그걸 여러분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경우수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긴 A, B는 이웃하지 않고 A, C는 이웃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A, B, C, D, E가 있기 때문에 일단 A, B는 묶고 그 다음에 C는 뽑아내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우리가 좀 아까 유제에서 풀었듯이 A, B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세 개를 배열시키는 방법이죠. 그 경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A, B가 자리 바꾼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가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A와 C가 이웃하지 않는 방법, 지금 맨 처음에 A, B가 이웃하고 그리고 A, B가 이웃해서 않는 그런 방법을 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자, A, B가 앉고 그 다음에 D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BA가 이렇게 앉고 D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또 D가 있고 여기 A, B가 있고 E가 있는 경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두 이제 12가지가 있는데 12가지를 모두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됐을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A와 C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와 C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때 여기서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없죠. 그때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세 자리야. 이때 세 자리. 이것도 마찬가지야. A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세 자리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A가 있기 때문에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세 자리야. 그러니까 이 경우 모든 경우 세 자리씩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3이 들어가야 돼. 3팩토리가 아니라 3, 그지? 세 가지씩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구하는 바로 5명이 일렬로 주어진 조건, A, B가 이웃하고 A와 C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제 6, 2, 12 곱하기 3이니까 36가지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3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 사내체육대에서 팀을 이뤄 축구 경기를 할 예정이다. 16개 팀을 4개 조로 나누어, 이렇게 16개 팀을 4개 조로 나누어 각각 조 1위와 2위가 다시 토너먼트를 치러 우승을 다루게 된다. 우승을 결정하게 된다. 전체 축구 경기를 몇 번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여기서 말한 이제 토너먼트가 뭐고 리그가 뭔가를 우리가 예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다 가정하고 실제로 다른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먼저 우리는 이 리그라는 거 뭐냐? 실제로 이런 문제인데 어떤 유사 문제를부터 본다면, 자, 10개 팀이 풀리그로 할 때 총 경기 수는, 자, 풀리그라는 것은 이제 두 팀이 모여서 하나의 경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앞에서 맨 처음에 이제 직문력 기초에서 봤듯이 그때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10개에서 2개를 꺼내는 방법이죠. 배열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풀리그 경기 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C 콤비네이션 2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N 콤비네이션 R은 N개에서 R을 꺼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N개에서 R을 꺼내서 배열시키는 방법을 R 팩터로 나누죠. N개에서 R을 꺼내서 배열시키는 방법을 R 팩터로 나누면 꺼내는 방법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은 쉬운데 계산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순열까지 생각한 것이 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 콤비네이션 2는 C 콤비네이션 2를 2팩터로 나누기 때문에 CP는 10 곱하기 9가 되는 거죠. 그걸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5, 9, 45. 45경기가 되는 거야. 자,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풀리그 경기입니다. 두 개 팀이 하나의 짝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경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4개 조인데 이게 8개 조로 만드는 것이 보통 보는 월드컵이죠. 월드컵은 이제 8개 조 해갖고 두 팀씩 올라가죠. 8개에서 두 팀씩 올라가는 게 그것이 16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데 16강을 부르짖는 이유가 일단 이제 조별 리그를 통과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한 개 조가 마찬가지죠. 4시죠. 4개 팀이 2번 싸우는 경우 4개 팀이 2개 조를 뽑아서 하나의 팀, 하나의 경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4포인트의 1을 2로 나눠주는 거니까 4 곱하기 3을 2로 나눠주니까 이것은 6경기예요. 그러니까 한 조가 6경기씩 이루어지니까 모두 6, 4, 24, 24경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너먼트죠. 그러니까 계속 8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8팀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기고 지고 이긴 팀들이 다시 싸우는 이것이 바로 이제 토너먼트죠. 자, 토너먼트는 우리가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경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승전까지 7번이 나와. 자, 물론 이제 우리는 가끔가다 3, 4일전 한다면 보통 월드컵 같은 건 3, 4일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7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6, 4, 24에다가 플러스 7번, 그러면 바로 31경계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뭐 요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바로 GTP도 본다면 바로 답을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자, 보시면 알 겁니다. 금방 보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이제 4번 문제였어요. 4번.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S회사 기획부서는 야유회를 결정하는데 현재 장소가 표를 가장 많이 얻은 곳을 장소로 선택하되 표가 가장 많이 받은 장소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재투표를 한다. 단 다음 같은 조건에서 1차 투표로 단 한 번에 A 장소가 결정될 확률은 어떻게 되냐. 지금 A, B, C가 3곳이다. 무효표 넣고 현재 8명 중 6명이 투표하고 A는 3표, B는 1표, C는 2표였다. 남은 팀원은 장소 3곳 중 하나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로 모두 같다. 그때 A가 유리하죠. 유리한 상태에서 이제 A가 바로 이제 장소로 결정될 확률은 얼마냐.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 수를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의외로 바로 이제 GPT 풀 봤더니 이거 좀 잘못돼 있어. 읽어보면 잘못돼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 뭘 망각했냐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AI도 혼동할 정도로 사람도 이제 똑같은 혼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ABC가 있죠. 그리고 ABC가 A는 지금 3표, 그리고 1표, 2표를 넣는 상태예요.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모두 몇 가지냐? A가 2표 받는 경우가 있고, B가 2표 받는 경우, C가 2표 받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A, B가 각각 1표씩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1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말고는 없죠. 이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A가 A로 확정될 경우 뭐냐? 이건 A가 2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자, 3표에서 5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도 가능할 거야. 왜냐면 한 표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바로 한 표랑 한 표가 되고 2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2표죠. 이건 4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때도 되고 또 이때도 되겠죠. 이때 됩니다. 이건 지금 4표가 되고 3에다 1을 더하니까 이건 3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를 본다면 이 경우는 여기가 3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도 4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때도 얘가 3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A랑 똑같잖아. 동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경우수가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이 잘 보면 어려운 것이 지금 두 명이 모두 A로 결정할 경우는 이것은 3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한 명이 한 곳에 선택할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것이 9분의 1이야, 9분의 1. 얘도 9분의 1이고 9분의 1이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바로 AB에다가 두 사람이 바로 갑과 을이라면 갑, 을갑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9분의 2가지, 9분의 2가지가 돼. 자, 여기 좀 어렵네요.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답을 찾는 건 9분의 1과 9분의 2 합쳐서 9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자, 안 되는 경우를 빼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9분의 5가 답이 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이제 답을 잘 못 찾는 경우가 이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래서 갑과 을이 이 경우는 9분의 1이지만 요 경우는 가로 갑과 을이 A, B, BA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전체는 9가지 중에서 바로 9가지라는 것은 이제 경우수가 3 곱하기 3이죠. 그래서 9가지라는 겁니다. 각각 두 사람이 A, B, C를 선택할 경우수가 3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9분의 5가 되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로 결정 난다는 거. 요게 이제 5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6번입니다. 자, 제비뽑기를 해서 9월달 당직근무를 정하려고 그래요. 그때 김대리가 하루라도 휴일에 강직근무를 할 확률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라. 기하분수라는 건 더 이상 약분이 안 된 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6분의 4는 이건 기하분수 아니죠. 이것은 3분의 2가 되죠. 이게 기하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단 하루라도 휴일에 당직근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휴일이라는 것은 개념은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한다. 그리고 30개 제비를 15명이
30개 제비 중 이제 2개를 뽑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다.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제 비복원. 비복원이 일반적이죠. 비복원이 일반적이야.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어떤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공휴일,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휴일이, 당직 근무가 휴일에 될지 안 될지 확정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9월 1일이 일요일이고, 그리고 30일까지 있다. 그리고 12, 13, 14는 추석 연휴로 공휴일에 해당된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이게 공휴일이 며칠인지 여러분이 따져보셔야 돼요. 자, 잠시 멈췄다가 한번 여러분이 따져보시고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자, 다음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양돈업자가 열병 방제를 위해서 전문업체 방역을 맡기는데, 그때 이제 방역비는 들어가죠. 근데 열병 유의할 경우, 관리를 할 경우는 이렇게 이득을 보는데, 열병 유의할 경우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이거보다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2,500 정도 손해 보잖아. 뭐 열병 없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관리를 하는 게 유리하니까 하지 않는 게 유리한가? 그것은 즉 열병이 유행할 확률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높으면 바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고, 확률이 낮으면 하지 않는 게 유리하겠죠. 그 경계선이 뭐냐? 과연 몇 프로일 때 하는 게 유리하고 몇 프로일 때 안 하는 게 유리한가? 그에 대한 경계선을 구하라는 거야. 자, 이건 우리가 보통 기대 효용, 기대 이득, 기대 소득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는 건데, 여러분이 한번 처음 보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떤 경제학적의 의미, 경제학에서 이런 것이 많이 사용되는데, 여러분이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행이 발생 확률을 필요한다면 그때 맨 처음에 관리를 하는 경우 어느 만큼의 이득을 보냐? 그때 우리가 기대 소득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발병할 확률이 필요했을 때, 발병을 하면, 유행하면 4,500이 되죠. 그러니까 4,500을 받을 확률은 P. 그 다음에 여사건, 바로 여사건은 1-P입니다. P는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때 이것이 3,000. 이것이 이제 관리를 하는 경우, 단 관리하는 경우는 거기다 마이너스 방역비가 들어가 있죠. 500원이 더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관리를 하는 경우 기대값. 그러면 관리 안 하면 어떨까? 그것은 2,000 곱하기 P 플러스 3,000 곱하기 1-P죠. 다음 방역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같아진 경계를 구하자는 거야. 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같아지는 P값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뜻 보다시피 이것과는 같죠, 그지? 같기 때문에 전개시키지 말고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이것은 4,500p 마이너스 500은 이것은 2,000p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0p를 넘기니까 2,500p가 500이 되죠, 500. 그래서 영역이 약분되니까 p는 25분의 5가 돼서 5분의 1이 됩니다. 5분의 1은 20%죠. 그러니까 20%를 경계로 20%보다 높으면 방역을 한 게 유리하고 20%보다 낮으면 방역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야. 자, 이것도 우리가 어떤 기대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한 번만 보면 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7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이제 8번 요 경우의 수 확률에 대한 마지막 문제예요. 바로 AA 기업은 19년도 신입사원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다. 신입사원 중에서 경력자 한 명을 임의로 뽑았을 때 그 신입사원이 여성일 확률, 그러니까 경력자라는 조건 하에서 여성일 확률,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확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다음과 같은 이제 GPT 풀을 본다면 이런 식의 용어 갖고 배웠거든요. 그치? 요게 용어를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와서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개념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이 이론을 다 알 필요 없고, 그냥 개념만 알더라도 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보는 이제 어떤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이런 뜻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봤을 거예요. 여기 A 주머니와 B 주머니가 있어요. B 주머니. 자, A 주머니는 바로 이제 흰 공이 3개, 그리고 검은 공이 2개 있고, 여기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그지 이렇게 4개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자, A 주머니, B 주머니였을 때 A 주머니를 선택했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 B 주머니를 선택했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다르죠. 그러니까 조건 확률입니다. 어떤 것이 조건 하에서 확률이 각각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풀이 방법이 훌륭하게 잘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직관적으로. 그렇더라도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별 장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전체 이런 얘기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하는 게 낫겠죠. 벤 다이어그램일 때 시집사원 전체 60%는 여성이다. 60%는 여성인데 그 중에서 20%는 여성이면서 경력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어떤 경력자 있고 경력 그리고 여기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 그런데 여기서 이 조건 하나가 경력자이면서 여성이면서 경력자라는 것은 우리가 얼른 여러분이 생각할 이것은 교집합이죠. 교집합. 아까 바로 이제 논리곱 교집합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여성이거나 경력자다. 이것은 합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합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면서 그러면 논리곱 이거나 또는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개념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 신입사원 중 20%는 여성이면서 경력자다. 그러면 여성이면서 경력자 이것이 20%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60%가 여성이죠. 그러니까 60% 여성이니까 경력자가 아니면서 여성인 경우 여기가 40%가 되는가? 그래야지 여성이 60%가 되죠. 또 신입사원 중 80%는 여성이거나 경력자이다. 그러면 이것이 합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거나 경력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20%가 돼. 그래야지 전체 80%가 되죠. 그럼 나머지 20%는 뭘까? 이것은 남자이면서 비경력자죠. 이것은 뭐죠? 여성이면서 남자이면서 경력자, 이건 여자 경력자, 여성이면서 이것은 비경력자. 이 경우는 바로 남성이면서 비경력자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한 명을 경력자를 보았을 때 그 신입사원이 여성일 경우, 그러니까 경력자인 건 이거죠. 이 경우일 때 여성일 확률,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것은 40분의 20이 돼서 이것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답은 의외로 쉽죠. 전체 경력자 중 여성일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이 조건 확률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조건 확률에 대한 식을 모르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8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